그럼, 그럼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청년 민수.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위해 밤마다 부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저녁에 나타난 한 노인이 그 노래를 듣고 충격에 빠지는데 40년 전 잃어버린 사랑과 숨겨진 진실이 한 곡의 노래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간판도 색이 바래서 할머니 국밥이라는 글씨가 겨우 보일 정도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메뉴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고 구석진 곳에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22 청년 민수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 동네 오래된 단골들이에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온 아저씨들은 안전모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온 아주머니들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부은 발을 주물러가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곤 합니다. 민수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물을 채워주고 김치를 더 갖다 드리고 계산을 받으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혼자 오신 어르신께 말동무도 대어드리고 아이 동반 손님에게는 아이 의자도 가져다 드리곤 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민수는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여요. 주방에서는 순자 아주머니가 커다란 솥에서 국물을 끓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돼지 사고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식당 전체에 퍼져나가죠.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민수는 국밥을 나르면서도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오후 4시 병원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머니 윤정이 입원한 지 벌써 2달째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더디기만 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지만 병원비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민수의 마음은 초조해지기만 합니다. 이미 적금도 다 깨고 보험금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민수야, 오늘도 병원 가냐?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60대 초반의 김순자 아주머니는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는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국밥집을 꾸려온 지 15년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민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늘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가끔 민수 몰래 병원비 보태라며 용돈을 더 주려고 하시지만 민수는 받지 않으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 저녁 장사는 혼자 하셔도 될까요? 민수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민수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주머니가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해요. 그래도 순자 아주머니는 민수가 없으면 안 된다며 월급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주려고 애쓰십니다. 민수의 성실함과 손님들을 대하는 친절함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민수의 아버지는 민수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윤정 혼자서 청소일, 식당일, 파출부일을 전전하며 민수를 키워왔어요. 가끔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서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오랜 무리가 누적되어 당뇨가 생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합병증까지 생긴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수고하세요 하며 나가는 단골 아저씨에게 민수는 깊숙이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민수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마칩니다. 기름때가 낀 그릇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뒷정리가 끝나면 민수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돼요. 민수는 식당 구석 선반에서 낡은 기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 기타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클래식 기타인데 줄도 몇 번 갈아 끼웠고 바디에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동네 소극장에서 가끔 공연을 하던 아마추어 가수였거든요. 어머니 말로는 꽤 실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가정을 돌보느라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해요. 민수는 기타를 품에 안고 조용히 현을 튕겨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기억해내려 애쓰죠.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가사를 중얼거리며 기타를 연주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함께 듣던 그 멜로디가 서서히 되살아나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겹쳐져서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시간만큼은 민수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걱정, 미안함이 노래와 함께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기타줄이 닳아서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도 민수의 목소리만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뒷정리를 하면서도 민수의 노래를 조용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연주가 이제는 제법 드들만해졌어요. 무엇보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애틋함이 가슴을 울립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만 해요. 자신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민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참 착한 아이인데. 순자 아주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민수가 대견스럽습니다. 가끔 민수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민수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할 뿐이죠. 민수는 노래를 부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들러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서둘러 국밥집에 와서 오후까지 일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밤에 또 국밥집에 와서 저녁 장사를 도와드렸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민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기타를 다시 케이스에 넣습니다. 내일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국밥집에 나와야 해요.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함께 이 국밥집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민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국밥집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타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민수를 응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가운 기운이 골목길을 적시고 국밥집 유리창에는 빗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이면 손님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곤 해서 저녁 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국물간을 맞춰가며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도 될 것 같다고 중얼거리고 계셨죠.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년의 남자였어요. 값비싸 보이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여느 동네 아저씨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집을 둘러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그리움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장 구석진 테이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은 평소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물과 반찬을 가져다 드리며 주문을 받았죠. 돼지국밥 하나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어딘가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주문을 전했어요. 이 노인이 바로 대기업 영산그룹의 회장 강석준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석준은 국밥이 나올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골목길, 이 동네가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40여 년 전 25살 청년이었던 석준이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곳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사치였던 시절이었죠. 국밥 나왔습니다. 민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놓아드렸어요. 석준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 맛, 이 향기가 바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것이었거든요. 석준은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형광등 불빛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 속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석준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청년의 모습 말이죠. 석준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석준도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손님, 혹시 이 동네 출신이세요? 뭔가 낯익은 것 같은데.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석준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건 아니겠지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옛날에 잠깐 이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석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들러봤네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처음 오신 분 같지 않더라고요. 이 동네도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네요. 하지만 이런 곳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석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도 이 노인 손님이 왠지 특별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민수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에서 기타를 꺼냈어요. 오늘따라 비소리와 함께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기타를 조율하고 천천히 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서 언제나 품어주시네.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멜로디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노래는 더욱 애틋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석주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일어서던 중에 민수의 노래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몇 소절을 듣다 보니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설마. 석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그 멜로디는 분명히 자신이 40년 전에 만든 곡이었거든요.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 첫사랑 윤정을 위해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석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불러온 것처럼 말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노래를 끝내고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 손님이 아직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민수는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계셨군요. 시끄럽게 해서. 하지만 석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젊은 시절의 사랑, 그리고 버려야만 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말없이 민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석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이 만든 그 곡을 어떻게 이 청년이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노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석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었던 그 곡은 석준이 25살 때 윤정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당시 윤정은 임신 중이었고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밤새워 작곡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 시절 둘은 이 동네 작은 단칸방에서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곤 했죠. 윤정은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도 석준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그 곡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주는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윤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 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겨둔 적이 없었어요. 오직 윤정에게만 불러준 곡이었죠. 석주는 떠나면서 그 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청년이 그 멜로디를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석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윤정이 그 노래를 누군가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혹시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기타를 내려놓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낯선 손님이 자신의 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아, 이 노래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민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멜로디는 아직도 선명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이 노래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부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어머니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 항상 눈물을 흘리셨어요. 석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노래는 오직 윤정에게만 들려준 곡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윤정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에게 노래를 전해준 것일까요? 석주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민수가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 아픈 주제였거든요. 12년 전이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지금은 어머니마저 병원에 계세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석주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윤정일 가능성 말이에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무엇보다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석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낯선 손님이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아기는 없어 보였거든요. 윤정이라고 하세요.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민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석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윤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국밥집을 나섰어요. 민수는 갑작스러운 노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갸웃하며 석준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석준은 국밥집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 골목길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윤정,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민수.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석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어제와 똑같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석준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어제는 급하게 나가시더니 괜찮으셨나요? 석준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민수와 대화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어요. 손님들이 적어지자 석준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석준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민수는 조금 긴장했지만 순자 아주머니의 눈짓을 받고 석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가 성모병원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병으로 입원하신 건가요? 석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왜 이 낯선 노인이 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궁금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시긴 한데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석주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캐묻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어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이 동네 옛날 주민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석준이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실 필요까진. 어머니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면회도 제한적이거든요. 민수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아는 분이라면. 석준의 간절한 표정을 본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내일 면회 시간에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다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올해는 못 계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석준은 성모병원 앞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일을 마친 민수가 서둘러 병원으로 왔어요. 석준의 모습을 보자 민수는 약간 놀랐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고급스러운 양복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석준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무척 경직되어 있었죠. 석준은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순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셨네요. 민수가 인사하자 석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과일을 좀 준비했는데 석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석준이 유독 긴장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둘은 함께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석준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윤정,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민수와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지만 석준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민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여자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왔다는 거니?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40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옛날에 이 동네에 사셨던 분이라고 하시는데 민수가 설명하자 윤정이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해.
석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얼굴, 그 눈빛을 석준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윤정의 눈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윤정도 석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석준 씨?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서로를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윤정아. 석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민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민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혹시 두 분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석준과 윤정은 여전히 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야. 윤정이 힘없이 말했어요. 밖에서 잠깐 기다려줄래? 민수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궁금해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석준은 조심스럽게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 와서? 윤정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석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윤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바보였어.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 민수예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석준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내 아들이라고. 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그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당신을 닮았어요. 어릴 때부터 기타를 좋아했고 노래도 잘했죠. 당신이 만든 그 노래. 어머니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줬더니 민수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석준은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서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민수 아버지는? 민수가 9살 때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키웠고요. 그분도 민수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석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를 다른 남자가 키워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마저 세상을 떠난 뒤 윤정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윤정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석준이 울먹였습니다.
윤정은 석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는 이미 다 컸어요.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고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해요. 저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간호사가 무언가를 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정말요? 지금 당장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술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민수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손에는 병원 청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석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첫사랑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제안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석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윤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이상한 기류를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병실에서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윤정은 차갑게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희가 왜 손님께 패를? 하지만 석준은 이미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석준이 말했지만 윤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석준 씨, 나가주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왜 이렇게? 민수의 질문에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석준을 향해 나가달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석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윤정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수가. 석준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하려는 순간 윤정이 소리쳤어요.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 민수가 놀라며 윤정을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몸에 안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윤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윤정이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석준이 급히 손을 들었어요. 윤정아, 제발. 석준의 목소리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간호사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석준이 다시 말했어요. 민수 씨,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일은 저희가 해결할게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석준은 답답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와줄 수도 없다니. 윤정이 힘없이 말했어요. 민수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둘 다 나가줄래?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윤정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올게요. 민수가 어머니의 이마에 작은 키스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석준도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 복도에서 석준과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괜찮습니다. 석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민수 씨, 정말 병원비는 제가. 하지만 민수가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요. 저희끼리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민수의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석준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어요. 가난해도 자존심만은 꺾지 않으려던 그때의 자신 말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와 그 노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낸 걸까? 민수 씨.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민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아버지요? 별로 많은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다만,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실 때, 저를 임신했을 때 떠난 남자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석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혹시 아저씨가 그분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이 이미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석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야. 처음으로 석준이 민수를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민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도 몰랐어. 내가 내 아들인지. 석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우연히 국밥집에서 내 노래를 듣고 알게 된 거야. 그 노래는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곡이었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노래가 아버지가 만든 거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만든 곡이야.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어. 가난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망쳤다고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알아. 다 알아. 석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라도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버지가 있었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요. 석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의 분노가 당연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응당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고 민수는 석준을 돌아보지도 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석준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친아버지가 바로 그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양아버지의 기타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친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기타가 사실은 자신을 키워주신 다른 분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준 양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민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제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해하니? 순자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민수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석준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민수야, 그분이 정말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니? 뉘우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면서 석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석준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이 사람이 바로 민수가 말한 그 친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야.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하지만 민수는 석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석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손님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봅시다. 순자 아주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석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한테 들었습니다. 민수 친아버지시라고.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석준은 어제 민수에게 했던 이야기를 순자 아주머니에게도 반복했습니다. 우연히 민수의 노래를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몰랐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정말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석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진작에 찾아왔을 거예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석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아세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민수가 받지 않으려고 해요. 석준이 답답해했습니다. 병원비라도 제가 내게 해주세요. 그때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필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민수야. 석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그만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계셨어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요. 석준은 민수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건 민수를 키워준 다른 남자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준 그 사람 덕분에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니까요. 며칠 후 석준은 혼자서 윤정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없을 시간을 골라서 온 것이었어요. 윤정은 석준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왔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한테는 나쁜 아버지로 기억돼도 괜찮아. 하지만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석준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현실이 힘들었으니까. 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용서해준다는 거야? 용서는 이미 했어요. 오래전에.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다른 문제예요. 그 아이에게 당신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일 뿐이에요. 석준은 윤정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수에게 자신은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석준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멀리서라도. 민수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절대 부담 주지 마세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윤정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석준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민수를 지켜봤어요. 민수가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석준은 윤정의 말대로 멀리서나마 민수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민수도 자신을 이해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민수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합병증이 급격히 진행되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그럼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가족이라고는 자신뿐이었거든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여위어 보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어머니, 제발. 민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석준이 서 있었어요. 석준도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가쁘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석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급연락처에 제 번호도 적어놨거든. 민수는 어머니가 언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석준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윤정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석준도 민수도 모두 윤정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둘 다 윤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가, 윤정이가 깨어나시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야. 민수는 석준을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병원에 머물렀고 석준도 떠나지 않고 복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을 드나들 때마다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윤정의 상태를 걱정하며 기다렸어요.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석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윤정이 눈을 뜨자 민수가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윤정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여위고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윤정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때 윤정이 병실 구석에 앉아 있는 석준을 발견했어요. 석준 씨. 윤정이 석준을 불렀습니다. 석준은 조심스럽게 침대 근처로 다가왔어요. 윤정아. 정말 다행이야. 석준의 목소리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윤정은 석준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수는 여전히 석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윤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석준 씨가, 당신 친아버지가 맞아. 윤정의 말에 민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야. 민수와 석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석준 씨한테 떠나라고 했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가난했거든. 석준 씨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우리 집안도 반대했고 엄마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석준 씨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석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아, 그럼 그때. 미안해, 석준 씨.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친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석준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왜 몰랐던 거야? 석준이 절규하듯 물었어요. 윤정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받지 못했나 봐. 그때 석준 씨 집에서 이사를 간다고 들었는데 민수를 낳고 나서도 몇 번 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서. 윤정의 설명에 석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 시절 석준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윤정이 보낸 편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석준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야. 윤정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민수와 석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민수가 당황했지만 윤정은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이번에 많이 악화됐다고. 더 이상 치료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고.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부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석준 씨. 마지막 부탁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씀을.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라는 아들을 키우면서 말이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줘.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석준도 침대 가까이 다가왔어요. 무엇이든 말해봐, 윤정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 민수야, 석준 씨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윤정의 부탁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석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망설였지만 윤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준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윤정의 손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고마워. 윤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내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야. 그 순간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회였어요. 윤정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준 씨, 민수 좀 부탁해요. 이 아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데 가끔씩이라도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민수야.
석준 씨를 너무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지금까지 많이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윤정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영원한 잠에 빠져들기 전 마지막까지 민수와 석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윤정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석준도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혼자 키워준 그 여인이 이제 정말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윤정을 그리워했지만 그 슬픔만은 똑같았어요. 며칠 후 윤정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동네 이웃들이 모여서 윤정을 배웅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윤정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 한편에서 민수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낡은 기타를 꺼내들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처음에는 제대로 연주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서 언제나 품어주시네. 어떤 아픔이 와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네. 민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가사로 부를 수 있었어요. 석준이 그 가사를 모두 알려줬거든요. 노래가 이어질수록 참석자들의 눈물이 더해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그 노래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준은 뒤쪽에 앉아서 민수의 노래를 들으며 통곡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윤정을 위해 만든 그 노래가 이제는 윤정을 떠나보내는 진홍곡이 된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석준은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아들아, 미안하다. 석준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메웠습니다. 참석자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이때서야 민수는 석준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수와 석준은 함께 윤정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민수야.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민수는 석준을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멀리서라도 내가 잘 사는지 지켜보고 싶어. 괜찮겠니? 석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니까. 민수의 말에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석준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국밥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한쪽에는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저녁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공연을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바다 같아서 민수의 노래가 국밥집에 울려 퍼질 때마다 손님들은 잔잔한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어느 저녁
민수가 노래를 마치고 기타를 정리하는데 석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멀리서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국밥도 시켜 먹고 민수의 노래도 들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래 참 좋았어. 석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아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석준은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민수가 열어보니 대학교 입학 원서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야. 음악을 전공해 보렴. 국밥집은 내가 사람을 구해서 도와줄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너의 재능을 묻어두기엔 아까워. 민수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일이었거든요. 민수가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음악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석준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기타를 들고 어머니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는 그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이 함께 담긴 노래말이에요. 국밥집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민수의 노랫소리가 골목길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삶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준 마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석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윤정에게 속으로 약속했어요. 윤정아, 우리 아들 잘 지켜볼게.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마치 윤정이 하늘에서 두 남자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